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적중특강 리스닝 분야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약간 넘게 설명을 드리려면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지금 천문학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천문학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래도 요번 주에 만약에 시험이다. 근데 천문학이 나온다면 그래도 어떤 걸 들어봐야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뭐 어쨌든 천문학이든 여러분이 안 되는 토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 많은 효과들을 학생분들이 많이 이제 겪으셨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내 케이스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해서 공부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학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천문학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딱 갔을 때 천문학이 딱 들리면 욕을 막 심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리스닝 시간이라서. 아이씨,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욕을 한번 하신 다음에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막 떠드는데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보니까 귀도 막 막혀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들리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면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까지 가시는 그런 현상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천문학이 어려운데 의외로 바이올로지 말고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그래서 한 번쯤 공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천문학에서 나오는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theory라고 나오잖아요. 주장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planet 행성이고 이제 moon 또 달 위성 정도가 되겠는데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주장이 뭐냐면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근거로 뭘 갖다 대냐면 달하고 지구하고는 구성 성분이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럴싸해 들어보면 그죠? 근데 이론에 약간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달하고 지구하고 구성 성분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서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론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짧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약에 시험이 아니시라고 하면 천문학에서 theory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evidence나 이런 problem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늘 되게 힘들게 오셨으니까 제가 천문학에서 좀 잘 나오는데 일단 들었을 때 멘탈 붕괴가 오는 그런 부분을 약간 배경 지식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좀 전에는 제가 그 달에 대한 형성 과정 얘기했는데 planet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들으면 거의 안 들려요. 왜냐면 뭐 지금 지구도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우주가 거의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태양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요. 주위에 있는 엄청난 먼지들이 태양이 무겁기 때문에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력이 생겨가지고 무거워지면 바깥쪽에 있는 것이 돌면서 당겨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싱크대에서 물 빠질 때 보면 물 빠지는 부분이 중력이 세기 때문에 돌죠. 결국은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면 바깥쪽에 있는 먼지들이 돌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플라네테스모 미행성체 이론이라는 얘기죠. 되게 단어가 어려워요. 이거 사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청소를 많이 안 하시면 그 침대 밑에 뭐 유아과도 많이 그러는 건데 침대 밑에 먼지가 이렇게 뭉치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 요 먼지가 뭉치는데 결국 먼지들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먼지가 뭉쳤다가 조금 더 뭉치면서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끼리 뭉쳐서 점점 좀 커지는 형성이 되죠. 요 작은 돌멩이들을 플라네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돌면서 결국은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솔라 시스템에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쫙 연결할게요. 제가 지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 번 들어도 이해가 조금 빨리 되게끔. 그러면 우리 소행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행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 막 행성 만들어질 때 부딪혀서 들어갔던 행성 중에 돌멩이 중에 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남는 애들은 어떻게 되면 지금 마스, 화성하고 주피터, 목성 사이에 그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를 소행성대라고 불러요. 아시죠? 결국은 그 남는 돌멩이들은 거기쯤에 지금 많이 위치했다는 얘기 나와서 asteroid belt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 소행성들이 결국은 막 돌아다니다가 깨져가지고 지구로 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요 부분 잠깐 그래서 분류로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meteoroid, meteor. 다시 됐네요. meteor 요 부분이 좀 잘못되는데 요걸 meteorite로 돼요. RITE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유성체하고 유성 그다음에 운석이 되는 건데 meteorite이 되는 것이죠. RITE 해가지고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천문학 공부하는 거 들어보니까 meteoroid은 유성체고 meteor은 유성이고 meteorite는 운석이고 이렇게 하면 천문학에서는 거의 하나도 안 들려요.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리딩 지문이나 리스닝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대기권에 진입을 하기 전에는 돌덩어리가 결국 공기하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타질 않아요. 그냥 쓱 움직여요. 근데 대기권에 진입을 딱 하면서 공기하고 마찰이 받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가 쫙 타면서 들어와요. 그게 공기하고 타면서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meteor, 유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대부분 대기 중에 다 burn up, 다 타버려요. 타버리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땅에 딱 떨어지면 돌멩이가 딱 남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meteorite, 운석이라고 부르게 되고 팡 패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분화구를, 크레이터를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5 million years 전에 저게 떨어져가지고 공룡이 또 멸망을 했다. 그런 이론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천문학적으로 좀 쭉 정리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다른 분화구가 되게 많아요. 화산 말고. 지구는 별로 없어요. 그죠? 위치상으로 보면 달하고 지구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왜 달에는 분화구가 많을까요? 그거는 대기의 두께 때문에 그래요. 지구는 대기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번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달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얇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못 타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하고 지금 지구가 달처럼 어떻게 대기가 얇다면 우리가 토플 공부하고 이럴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운석 떨어지는 거 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대기가 두껍기 때문에 지구는 좀 안전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meteorite, RIT라는 거 스펠링만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분류하는 게 또 나오고요. 일단 비교는 비교적 쉽게 되는데 비교는 뭐 화성하고 지구를 비교하게 되면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광학망원경, 정파망원경 이런 게 나오면 장비의 장단점 정도가 나오는데 비교는 조금 쉬운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실전이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얼마 전에도 나왔던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비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요 부분하고 지금 볼게요. 이 디베이시 들어가면 또 여기서 또 어려운데 플루토로 잠깐 설명해 볼게요. 플루토는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행성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어렸을 때는 행성으로 배우실 수도 있어요. 논쟁이나 컨트로버시라는 단어가 들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플루토가 플래닛이냐 아니냐 이런데 논쟁이 붙었다고 하면 이쪽 주장하고 저쪽 주장하고 갈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플래닛이라고 얘기하는 쪽에 주장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는 쪽에 주장을 들어야 됐고 결국은 어피니언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들어보니까 양쪽 다 들어보니까 나는 이쪽인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저쪽인 것 같아. 아니면 이거 두 개 들어가지고는 모르겠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에비던스는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에비던스는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플로우를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이쪽 주장인 것과 이쪽 주장이 갈리는 건 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면 어떤 느낌이 나온다? 교수님이 근데 나는 이쪽인 것 같아. 어피니언이 끝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라도 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일종의 트레이닝이 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심리학 같은 거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요. 심리학 실험을 하게 되면 심리학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거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원숭이하고 사람 정도 나온다는 것만 확인이 되고 막 실험을 해요. 안 들려. 참으셔야 돼. 한 2, 3분 정도 실험을 해요. 그 음성 MP3 파일 상으로. 그러나 어때요? 실험 결과.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은 좀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디서 뭘 내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안 들리더라도 그러면 나는 뭐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좀 짜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경험상 천문학이든 안 들리는 타픽이 나오면 2분 정도 안 들리면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쪽에 거의 다 못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통해서 좀 막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또 보시면 수금지화 나왔고요. 이거는 요 단어 잠깐 보세요. terrestrial, 지구형 행성이야. 작고 딱딱한 애들. 이거는 단어를 어렵지 않은데 terrestrial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gaseous, 그죠? 가스형 행성. 그러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가 좀 어려우니까 보시고요. 플루토는 왜 빠졌냐면요. 저쪽은 돌멩이고 이쪽은 가스인데 얘 혼자 아이스예요. 그래가지고 행성 쪽으로 분류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얼마 전에 언급이 됐던 거는 요거 잘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IBT 토플 시작한 지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결국은 행성들을 되게 많이 썼고요. 얼마 전에 머큐리도 나왔었어요. 나왔고 돌아가면서 내요. 저거 돌아가면서 내는데 약간 어렵게 하려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위성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타이탄 이런 행성들의 위성 이런 부분들도 나오니까 조금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약간 전반적인 지식만 있더라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요게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목성의 위성인 아이오 정도가 한 번쯤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요게 탁탁 맞으면 제가 아마 TV 나올 텐데 아주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rbit 잠깐 볼게요. 궤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 볼게요. 지금 여기 판 있죠, 판. 판이 보시면 얘네들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 빼고 다 한 판이에요. LP판처럼 옆에서 보면 다 한 판이 되는 것이고 명왕성은 약간 기울어 있다고 해서 틸트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보는 겁니다. 태양일 때 여기가 circular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동그랗게 돌아요. 알겠죠? 얘네들은 elliptical, 타원형으로 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좀 이따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생명체, 지구, 행성의 생명체가 살려면 이 궤도가 circular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elliptical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궤도가 이렇게 왔을 때 다 타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아이스 에이지. 1년에 아이스 에이지가 여러 번 오는 거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circular면 거의 다 1년에 계속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설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research.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잘 보세요. 딱 들어갈 때 이 스페이스 프로브예요. 스페이스 프로브는 탐사선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렉처를 딱 들어가셨을 때 결국은 탐사선 같은 게 딱 나왔다. 탐사선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사선을 보내서 뭘 알아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내기는데 토플 지문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머큐리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탐사선을 보내서 뭘 알아냈다는 얘기를 할 건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기존에 머큐리는 어땠다라고 막 이랬는데 보내보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 기존에 머큐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내서 사진 보니까 이렇고 그럼 잠깐 볼게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10가지에서 20가지의 팩트는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새롭게 알아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머큐리에 대해서 특징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노테키를 막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아시겠죠? 굉장히 뭔가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지만 토플은 거기서 핵심 정보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엄청난 정보를 듣고 많이 들리시더라도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거의 이제 굉장히 마지막 단계 들어가는데요. 좀 들어보기 전에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할 때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마지막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요. 리미테이션. 방법을 할 때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제가 쉬운 걸로 나왔던 걸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와우, 패럴렉스 단어부터 어려워요. 자,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가락 올려보실래요? 엄지손가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걸 보는 거예요. 왼쪽 눈으로 한번 보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눈 보시고 오른쪽 눈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움직여 보이죠?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움직여 보이죠? 그게 패럴렉스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에 공전 궤도가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저걸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별 간 거리를 측정했다는데 처음부터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들려요. 손가락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들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들려.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쫙 5분 동안 렉처가 진행되다가 근데 이 방법은 있잖아요. 뭐 별간 거리를 측정하겠다는 얘기는 좀 알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요. 이 별이 너무 멀잖아요. 지구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각이 되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먼 별은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야? 이 방법의 리미테이션. 근데 그게 한 4분 50초 정도의 답이 나왔는데 답은 들려드리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거기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지금 다른 쪽에 가 있어요. 정신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다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많이 들릴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무작정 뚫거나 하시면 노테킹을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도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 아시겠죠? 혹시 주위에 누군가 무작정 많이 뚫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100%는 아니에요. 토플은. 아시겠죠? 분명히 포인트를 잡아서 귀뚫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예요. 이 거딜락 이것도 지금 가끔씩 언급되는데 요거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막 곰이 이 소녀 잡아먹고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놀리지 마시고요. 얘가 갔는데 얘네 곰집에 간 거예요. 근데 뭐 침대에 누니까 너무 딱딱해. 뭐 숲 먹으니까 너무 뜨거워. 되게 까다로운 소녀예요. 이 소녀가. 그래서 행성도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생명체가 있으려면. 그죠? 너무 태양하고 멀어도 안 되고 아까처럼 궤도도 서큘러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 거딜락 플랜이라고 이 조건들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좀 들어주세요. 이제 조금 들어볼 건데 아까처럼 플랜 인포메이션 할 때 막 돌잖아요. 막 돌면서 뭉쳤다라고 할 때 돈다라는 얘기는 잘 안 들릴 텐데 뭐처럼 like a pizza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Y맨션 피자 이런 문제 나와요. 아시죠?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죠. 아시죠? 충분히 맞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공략을 하시면 점수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한번 들어봤을 때 얼만큼 들어봤을 때 정신이 없게 되는지를 샘플로 몇 분만, 2, 3분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 막 다 듣고 해석하면 기분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이 빨간색 부분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어떤 느낌인가? 정말 기가 막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들은 제목만 듣고도 귀가 다친다는 분들도 있어요. Listen to part of lecture astronomy 이것만 들어도 벌써 자, 들어보세요.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stronomy class. 부담 드릴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However, not all variable stars completely disappear from view. Eta Carinae is probably the best known of a type of variable stars called luminous blue variables. 잠깐 설명을 드리면 variable star는 이제 변하는 거예요. 빛이 밝아졌다 어둡다 하는 속도인데 지금 문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잡으세요. 앞에서부터 딱 들었을 때 안 들린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할 때 자. These stars are extremely rare. Only 6 of them are known to exist. One of the reasons Eta Carinae is considered special is its massive size and brightness. 근데 되게 스페셜한 게 여기 잠깐 봐주세요. 스페셜한 게 massive size and brightness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발달한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연구를 딱 해보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건 논리적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같이 또 들어봐야 되겠죠, 수업할 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천문학에서는 얘네들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감이 없죠. 뭐 50만 조 킬로라고 하면 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예를 들어 저 쉽게 얘기할게요. 이 별이 얼마나 크냐면요. 태양의 5배예요. 그러면 태양 왜 멘션한 거예요? 이 별이 얼만큼 큰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크기, 밝기, 거리 비교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볼게요. If Eta Carinae took the place of the sun, 만약에 이 별을 갖다가요. 태양 자리에 대치시키는 거야. 만약에 요걸 태양을 빼고 요걸 집어넣으면 it would swallow up 어디까지 삼킬 것 같아요? Mercury, Venus, Earth, and Mars. 그죠? 화성까지 삼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태양 자리인데 얘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다 팍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차지한다고요? Mars 자리까지 온다는 얘기니까 지름이 이만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크기, 밝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공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 보기 중에서요. same size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이즈가 2개가 나오죠. 벌써 들을 때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셔서 A 쪽으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계속해서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다 알아듣겠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 천문학 같은 거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것이죠? 처음 그거 발견한 사람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 들리더라도 누가 발견했는지 이런 거 들어주시면 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자, 좀 더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똑같은 건데 같네라는 거 하려고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stronomy class. 이거 그냥 보고 들으세요. The new team of scientists has analyzed some data from a recent Mars expedition.
And they say they found evidence of an early sea that would have covered about 1/6 of the planet. 자, 어쨌든 화성에 대해서 탐험을 해보니까 탐구를 해보니까 화성에 바다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And ranged up to a mile deep, 자, 뭐 깊이는 저렇고요. bigger than Earth's Mediterranean Sea and Arctic Ocean combined. 근데 앞에서부터 쭉 들으시면 화성에 바다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가긴 가요. 그래서 화성의 바다 이야기는 들리는데 쭉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얼마만큼 커요? 지중해하고 아르틱 오션을 컴바인한 것보다 좀 크다. 자, 문제 잠깐 볼게요. 문제를.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저 바다는 왜 멘션한 겁니까? 결국은 그 화성에 있는 바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컴바인한 것보다 조금은 작다. 아시죠? 크기에 대한 비교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시간만 충분하면 아까처럼 앞에 전개됐던 부분들이 있죠. 저런 부분들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지만 지금 적중하는 건 아까 제가 시험에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더 많이 해봐야 막 집중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들으실 때 결국은 뭐 해왕성에 결국 어떻게 될까? 대기 조건, 온도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되게 높아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해왕성이라는 건 뭐 전혀 본 적도 없는데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할 때 고온 고압이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잡아볼게요. 요건 가장 최근에 또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내용은 행성은 바뀔 수 있지만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줄 친 거는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타이튼이 얼마 전에 그죠? 아까 세런 이렇게 나왔었는데 잘 보세요. 누가 발견했다는 거 들으셔야 되고요. 이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위성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서 붙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신화 얘기한 거죠.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알려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결국 뭐 이론이라든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죠? 그다음에 뭐 크기, 밝기, 거리 비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천문학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아시겠죠? 무작정 다 들어야 되만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실 거니까 천문학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천문학 때문에 우울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가요, 바빠가지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저한테 안부를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